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의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리플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판사로서 리플의 법원 승리, 힘만 문서 봉인에 대한 SEC 동의를 거부했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걸 리트윗을 했어요. 투명성을 위한 또 다른 승리라고 했는데 뭐 완벽히 승리를 한 건 아니지만 승리에 가까워지는 듯한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서 함께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힌만이라고 했잖아요. 보면 이 힌만이라는 걸 윌리엄 힌만이라고 전 SEC의 이사인데 17년 5월부터 20년 12월까지 있었었고 이 힌만이 말했던 것에 의하면은 지난 2018년 6월 SEC 임원으로 재직 중일 때 힌만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여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토큰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고 해당 내용은 SEC와 리플의 소송에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리플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힘만이 얘기했던 거를 앞에를 보시면 SEC에서 이거를 봉인해달라, 힘만이 했던 말을 다시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아니다, SEC 너네 무슨 말이냐, 이 말 한 거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과거에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코인들이 증권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리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토큰과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볼 때 이 힘만의 말에 의하면 충분히 유리하게 증거로 자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좀 리플이 올랐죠. 6월 1일 보면 홍콩의 새로운 암호화폐 제도가 6월 1일 시작이 된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업비트나 바이낸스라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일단 시작을 되게 메이저 코인 비트, 라코, 뭐 이더 이런 식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달에 홍콩이 거래가 시작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부채 상한선 자체가 이제 6월 1일 날 디폴트가 될지 부채 한도를 늘릴지에 대한 결정이 최종이 6월 1일까지예요. 그 전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는 홍콩이 거래소를 염과 동시에 디폴트 관련해서도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약세가 되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다라는 글을 쓴 CMT라는 분, 뭐 에드리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드리언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반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매일 큰 돈을 잃게 된다. 무슨 말이야? 이 사실 고점에서 하락장으로 가는 것과 또 저점에서 상승장, 반등장으로 가는 것, 이걸 이제 반전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큰 추세가 바뀐 거를 부인하면 큰 돈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결국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 스레드에서 여러 가지 차트 작성 기술,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기본 요소 및 비트코인의 계절 기록을 결합한다. 이 모든 거를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맞아요. 확실히 이게 차트를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저희가 1월 달의 반등과 거의 한 3월 달까지의 반등은 잘 맞췄는데 저희도 이제 횡보 및 상승을 보고는 있는데 장세 자체가 워낙 횡보하다 보니까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의견이 아닌 사실, 팩트에 초점을 맞추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년 중 최악의 6개월이 보통 5월에 시작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 전 기간, 내년에 미국 선거가 있거든요. 선거 전에 있던 해는 여전히 기록상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해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올해는 5월이 오히려 5월부터 장이 나빠지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8%의 역사적 기회가 있는 23년에 황소, 그러니까 좋은 불장으로 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23년도가 보라색이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23년 컨텍스트의 주간 차트는 200주 추세로 완전히 후퇴해서 평균 회귀를 완료했다라는 건데 200주면은 빨간색 선이네요. 이 빨간색 선을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이따 차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마 26,000대 극 초반일 텐데 네, 여기를 지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50주 추세선이 평평해지면 BTC와 SPX, S&P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000달러에 가까운 중요한 지원이 방어가 되고 있다.
라는 말이고, 지지선이 깨지면 트레이더는 마법과 같은 생각에 빠져서 가격을 2만 달러 이하로 끌어들일 수 있다. 2만 5천 달러가 뚫리게 된다면 그 아래로 2만 달러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 2만 5천 달러가 뚫린다면 2만 3천대 초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 이하로 유지되는 한 더 많은 하락이 가능하다. 이 말은 3만 달러 이상으로 빨리 올라가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200일 선이, 사실 이제 200일 선이 중요하다는 게 과거 2015년도에 형성된 차트인데, 그때부터 200일 선이 계속 하락 때마다 지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일 선을 다들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이제 200일 선과 50일 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200일 선인데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을 보면 사용하는 평균 최근 반전에 대한 더 민감하다. 재현이 훨씬 적고 시장의 중요한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에 대한 진정한 지원 영역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뭐 방금 했던 얘기예요. 결국 200일선과 이 차트적인 걸 봤을 때 지지선을 같이 본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 가로색 선은 25,250달러 정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여기가 25,250달러고 여기도 25,250달러이기 때문에 아마 25,250에서 24,000달러, 25,400달러 사이에 이제 검은색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SMA 200 보면은 SMA 200 오버레이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연구하면 깨끗한 뭐 헤드앤숄더, 이게 머리 어깨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드앤숄더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왼쪽이 어깨, 오른쪽 가운데가 머리, 그리고 오른쪽이 또 어깨 해서 보통 이렇게 세 번의 위에 삼각형처럼 산을 그리고 떨어지는 패턴을 헤드앤숄더로 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돼서 떨어지는 게 헤드앤숄더면 아래로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통 역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22,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SMA 200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동 평균선을 보고 있고, 보면은 이제 과거에 22년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형성되었던 48,500달러, 이때 저희 채널에서 떨어질 거라고 하고 다 팔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항을 맞은 선이죠. 그리고 지난 SVB 은행 사태 때 지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엔 재차 이 패턴으로 떨어진다면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패턴이 아니라, 이 하락 패턴이 아닌 상태에서 반등을 이어나간다면 35,000달러까지 넘어서는 랠리를 촉발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트레이더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는 연결점을 찾으면서 잘못된 관찰을 바탕으로 미신을 만든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뭔가를 차트에 대한 패턴을 만들고 미신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헤드앤숄더도 있는 거다. 근데 이 패턴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한 자기, 쉽게 말하면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이 패턴에 의하면은 22,000달러까지 떨어질 건데 이 패턴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작동하지 않으니까 오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가 과거를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은 오래된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인식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하지 마라. 금융시장 보면 이제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패턴이 맞는 것도 아니고, 너가 과거에 이게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맞을 건 아니야라는 얘기를 미리 한번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트레이더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게 된다면 22,000달러에서 매수하려고 하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지금의 매수세가 별로 없고 아마 22,000달러까지 매수세가 존재하게 하지 않는 이 가운데 텅 빈 구간이 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저항은 28,000달러인데 BPRO라는 것에 분석에 뒷받침된다. 이거 최근에 많이 봤었는데 베어 마켓이랑 불 관련해서 단기적인 저항과 지지를 나타내는 차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8,000달러가 저항이니까 여길 넘으면 3만 달러 이상을 볼 수 있고, 3만을 넘는다면 아까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35,000달러 이상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7,700달러가 넘어가면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제 오더를 걸어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평균회계 트레이더는 26K와 28K 범위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사실 보면 거의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6K에서 30K 사이에서 31K는 단기 고점이었고요. 그래서 26K 미만의 고장은 지역 몰락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26K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가속화를 할 수 있고,
현재 28K 위로 가면은 상승 가속화 채널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실에 의존해라. 그리고 트렌드를 따르라. 23년 상승장은 통계적으로 옳다. 아까 보면 98.8%의 확률로 상승장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25,000달러의 주요 지원이 있고 주요 지지선이 있고 BTC는 3만 달러보다 더 이제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이하에 있다면 아래로 갈 수 있고 헤드앤숄더의 목표가는 22,000달러인데 헤드앤숄더 실패가 하락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28K를 넘어가면 35K 위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5월은 하반기, 5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중순이 지난 시점이 더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함께 보실 텐데요. 4시간 캔들로 먼저 보자고요. 현재 지지와 저항, 이제 이런 거는 이동 평균선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위에 저항선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위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29,100대에 있고 현재 28,000대 아까 전에 봤던 그 빡빡이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28,000을 넘어가면 35,000까지 자기는 본다 했잖아요. 그게 아마 과거에 지금 현재 존재했던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이 검은색 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28,000대 극초반 혹은 27,000 극후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다라는 거고 28,000을 넘는다면 이제 29,200을 넘어줘야 또 지난번에 있었던 31K까지 금방 올라갈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시간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차트를 보면 여기 보면 MACD도 겹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죠. 다행히 지난 저점에서 약간 천천히 올라와서 횡보하면서 약간 보조 지표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할 때는 큰 캔들로 한 번에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 MACD를 보게 된다면 현재 이러한 모양이에요. 약간 하락의 추세가 어느 정도 끝이 나가고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은 하락 가속이 될 수 있지만 횡보 및 약간의 반등을 주게 된다면 이 추세가 다시 꺾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반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일봉상에서 캔들은 이렇게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8일의 음봉이었잖아요. 보통 비트는 7일과 8일 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양봉에서도 7일과 8일 양봉이 뜨면 음봉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세 이후에 보통 횡보하고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지금도 보면 5일째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꼬리를 제외한다면 위아래. 따라서 지금은 추가적인 큰 상승을 본다기보다 횡보하다가 여러 가지 이 이동 평균선들에 대한 배열이 바뀌고 그리고 보조 지표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큰 방향이 나오려면 약간 한 번에 일봉에서 큰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3% 이렇게 나오면서 방향이 위로 가든가 뭐 아래로는 마찬가지로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추가 조정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매매보다 리스크 관리를 일단 당장은 하는 게 중요해. 신규 진입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저도 올해의 그 반등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